자, 저는 MBTI 검사를 해보면은 J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엄청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처럼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그렇듯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새해에 세우는 계획들을 보게 되면 뭐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 좀 소소한 계획도 있고요. 그래도 분명히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획 같은 것들이 후지부지 될 때면 아마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하는 자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걸 잘 지키지 못하는 걸 우린 보통 의지력이 약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뇌가 최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좀 속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흔히 우리가 부자나 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10년 넘게 사주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인데 그런 분들조차 의지력이 일반보다 강한 건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초인적으로 강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자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본인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오래 세운 계획을 좀 더 목표에 다가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 뇌과학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을 아예 인지적 구두쇠라고 명명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뇌라는 건 신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나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뇌는 신체의 체온이나 혈당, 면역 등 같은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인간의 뇌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란 걸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맞죠. 지구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뇌는 역설적으로 연비가 좋지 않은 기관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뇌의 입장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뇌의 지상가제는 에너지를 좀 어떻게 아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 좀 기존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이건 본인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방향성은 높은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인간의 뇌는 진화를 해오면서 발달하였기에 똑똑하고 이성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내가 바뀌고자 노력을 한다면 뇌의 이런 이성적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의 신체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어떻게 보면 예전 했던 본능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건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뇌가 좀 절전 모드로 전환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가령 이런 거죠. 올해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좀 경쟁력을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우리가 그만두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직장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게 우선이 되거나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AI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 공부해도 크게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를 하며 계획을 중단하는데 이건 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행동대로 하는 것이 뇌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유리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며 기존의 편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인간은 의지의 동물인 건 맞지만 그 의지를 유지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런 식으로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거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은 뭔가 태생적으로 보통의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의 의지력의 결정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의지가 강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나더 레벨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영향력이 센 일을 우선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정리할 것에 대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도록 이미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우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안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단순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한 뒤 달성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사주를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 보는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그렇습니다. 사주 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미 사실 제가 처음 상담할 때 말하지 않고도 본인이 살면서 다 느끼고 있고 이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고 살아간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참 이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주 내에 병이 되는 글자, 즉 문제가 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미 좀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은 사주를 보는 법은 전혀 몰라도 경험적으로 그리고 직관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 저에게 사주를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간주로 표현한 고정된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에 드러난 뭔가 안 좋은 글자는 나의 인생의 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알아도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 지금 제가 대운도 올려놓고 세운도 올려놓고 절운도 올려놨는데 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사주만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운이라도 꼭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게 이 이유인데요. 운을 보지 않고 사주를 논한다는 게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 반쪽짜리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꼭 저에게 연락이 오는 각 분야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본인 사주에 대해서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들어서 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딱 2가지를 물어봅니다. 올해 1년의 총운, 그리고 그 1년 운에서 문제가 되는 월이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월이 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운의 종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년을 담당하는 대운과 1년마다 바뀌는 세운, 그리고 월마다 바뀌는 절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운과 세운, 그리고 절운의 작용력의 세기는 같습니다.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안 좋은 세운을 만나면 그 대운의 좋은 점을 이 세운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세운이 문제가 아니라 대운 때문이 아니냐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금방 알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본인에게 그냥 한번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봤을 때 10년 내동 좋거나 10년 내내 나쁘기만 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정말 대운대로만 산다면 10년 내내 좋거나 혹은 10년 내내 정말 나빠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1년 안에만 해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대운 안에 세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운 안에는 각 월마다 절운이라는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복잡 다단하게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싶다면 사주 원국을 정확히 해석한 기준으로 대운과 세운을 정밀하게 봐서 나의 계획과 문제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사주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2025년 초 저한테 처음 사주를 보신 한 건축하시는 건설사 대표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여느 손님과 다르지 않게 저에게 물어본 건 본인 사주가 좋은지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대운이 좋은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47세 대운이 어때 보이나요? 보시다시피 사주와 대운은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공부를 하시는 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럴 때 바로 뭘 봐야 하는지 알 겁니다. 대운의 문제가 없다면 세운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랑 사주를 처음 보기 이전 2024년부터 이분은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운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24년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25년 세운에서 연말로 들어갈수록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이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2024년도에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부대표랑 실무진의 실수로 회사에 좀 위기가 있었고요. 25년은 그래도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며, 아니 대운이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왜 2025년은 문제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묻기에 제가 최대한 대운과 세운 그리고 절운까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운이 좋은데 왜 세운이나 절운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복잡한 사주 해석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사주를 정확히 풀지 못하고 그냥 뭐 주먹국으로 오행이 뭐 몇 개 있고 뭐 일주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인월 임수의 월지가 식신격입니다. 그런데 천간을 보시면 식신이 드러나 있진 않고요. 이렇게 정관이 드러난 사주로 정관격으로 변격된 사주입니다. 즉 천간의 용신은 정관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정관을 보호하고 있는 인을 천간에 만난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상관이 드러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2024년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운의 상관은 이 정관을 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에 의해서 상관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운에서 세운에서 이렇게 식신이 드러나게 되면 이 정관을 바로 확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귀가 드러나기 어렵게 된 건데, 실제 이때 이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식신은 우리가 보통 아랫사람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위기가 생긴 건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을사년은 어떨까요? 사실 이 대운에서 이 인을 제거인 중에 여전히 이 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운에서 들어온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인이 이 상관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천간의 정관격에 대운에서도 상관이 뜨고 세운에서 상관이 떴죠. 이미 여기는 인은 하나 제거된 중인데 이 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절운에서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요 절운표는 2025년도의 절운인 건데요. 제가 이분께도 2025년 초에 상담을 했는데 2025년 후반으로 갈수록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렇게 인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10월이나 11월 같이 요렇게 재가 떠서 인을 제거하거나 요 재가 인을 제거하게 되면 요 천간에 있는 상관이 정관을 제거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으로 인해서 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문서에 문제가 생기고 상관 경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운도 문제가 없고 세운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절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 명주분께서 연말에 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올해 초반에도 상담을 받으신 건데 본인이 한번 그렇게 겪고 나서 그런가요? 저한테 더 이상 뭐 대운이 좋냐 나쁘냐를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 대운이 좋더라도 세운 그리고 월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진짜 위기가 생긴다는 걸 본인이 이젠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딱 저한테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올해 병오년 1년 세운의 총운이 어떤지, 그리고 이 세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월이 언제이고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올해 병오년도 조건이 좋지 않은 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천간에 있는 이 정관을 보호하는 인이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전부 다 제거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7월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부디 이것을 잘 넘기길 기대할 뿐입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누구나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싶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높은 의지력을 같은 온도로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운 계획 중에서 어떤 목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 위주로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선 대단한 건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사주와 운을 좀 더 정확히 체크하고 움직이면 좋다는 겁니다. 자, 운을 정확히 한다는 건 대부분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시기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운은 악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인이 된 이상 사실 운이 나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좀 약할 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빼고 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운이 좋다고 할 때는 좀 더 힘을 주는 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의지가 매우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주와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주를 알고 나서 좋아진 게 있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하기 어려운 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좋은 건 운을 볼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알게 된 게 저는 살아가면서 참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거는 그들이 나약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하게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좀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해야 할 건 많은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요. 제가 사주와 운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사주를 어디 보는 것이건 교육하는 것이건 운을 보는 법은커녕 사주의 해석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여러분께 사주와 운을 보는 정확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주풀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질문은 제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고정 댓글에 카카오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